4번 화면에 있는 라디오 리스트박스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 세 개의 컴포넌트도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 설명했던 것처럼 크게 봤을 때 역할이 비슷한 뿌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이콘으로 보면 라디오 컴포넌트는 동그라미 안에 점 찍혀져 있는 것처럼 생긴 게 라디오고요. 그 뒤쪽으로 레모 안에 리스트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생겨져 있는 게 리스트 박스. 그 다음에 앞쪽에 버튼 뒤에 나와져 있는 컴포넌트가 콤보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컴포넌트는 지금 이제 화면에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그려놓은 형태로만 봐서는 사실상 이것만 봐서는 뭘 하는 애들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라디오입니다라고 하는 텍스트랑 같이 써져 있으니까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확인을 할 거냐면 요렇게 생길 거예요.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가. 그래서 요거 화면의 이미지로는 화면에 나타난 모습으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요거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 3개는 쉽게 생각하시면 셀렉트 하는 역할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에서 내가 해당 사항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면 셀렉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선택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우선 보시면 돼요.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버튼의 형태로 항목들 중에서 선택하는 컴포넌트고요. 리스트 박스는 처음부터 리스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 이게 리스트 박스예요. 콤보는 처음부터는 안 보여주고 내가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펼쳐져서 그 안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걸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요게 콤보 컴포넌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실행해 보면 뭐 라디오라 리스트 박스나 콤보가 마찬가지로 항목들이 보이지 않고 콤보도 이거 버튼 눌러봤자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된 상태냐? 해당하는 이 컴포넌트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어떤 상황이냐? 쉽게 생각하시면 라디오입니다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껍데기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데이터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형태가 있는 데이터를 이 지금 껍데기만 있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드는 요 데이터를 집어 넣는 작업, 요거를 우리는 바인딩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어주는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말 그대로 필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데이터셋은 목적이 쉽게 생각하면 오로지 하나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이 목적으로만 우리는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든 데이터셋이 나중에 뭐 DB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개발자가 가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데이터셋의 방법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셔야지 본인들 디자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바인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데이터셋,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어떠한 항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요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거는 누구냐? 말 그대로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쫓아갑니다. 바인딩. 그럼 그 안에는 어떤 리스트가 있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컬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코드 컬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데이터 컬럼이 하나 있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라디오 컴포넌트의 바인딩을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셋에는 코드 값하고 데이터 값 두 개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어. 그러면 만든 데이터셋을 사용하겠다고 선택하는 속성이 뭐냐? 여기 밑에 있는 이너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너 데이터셋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데이터셋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너 데이터셋으로 접근해 보면 여기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없다고 나오죠. 당연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한 거지 아직까지 데이터셋 만든 게 없으니까 만약에 데이터셋을 생성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될 거고 거기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없으니 자 여기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컴포넌트를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그놈이 가지고 있는 이너 데이터셋의 편집창인데 자 이거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 편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바인딩에서 컬럼의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창을 가지고 온과 동시에 필요한 컬럼이 이렇게 딱 리스트업이 되어져서 나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따로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우선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항목 필요한 값이 나와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 빈 영역에다가 내가 필요한 값들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라디오에서 뭘 봐야 되냐? 피메일, 메일, 저 성별 체크하는 저 항목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뭔지는 몰라도 결국 여기에 피메일하고 메일 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필요한 그러니까 화면에서 봐야 되는 항목들은 누구한테 써주느냐? 여기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 값을 줍니다. 자,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나도 여기에다가 그 값을 입력할 두 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필요한 칸을 만드는 게 여기 밑에 플러스 써져 있는 버튼입니다.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 줄 한 줄 추가하는 거를 우리는 로우를 추가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로우라고 하는 거,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 조금 기억하실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은 성별을 보니까 두 개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서명을 선택해야 된다거나 직급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만큼.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컬럼이 두 개 나왔고 그 입력할 수 있는 두 줄을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 결국 내가 화면에서 봐야 되는 항목들은 어디에다 쓰느냐? 데이터 값에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에 봐야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코드 컬럼인데 코드 값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죠. 딥에서 쓸 때는 뭐 저걸 기준으로 뭔가를 뭐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저거를 사용할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컴포넌트든지 간에 만약에 코드 값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컬럼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똑같이 넘버링해서 채워줍니다. 차례대로 넘버링해서 만약에 부서명 해서 10개가 있다? 그럼 그냥 1부터 10까지. 대신에 코드 값을 비워두지는 마세요. 비워두시면 나중에 더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워두지는 마시고 저렇게 겹치지 않게 숫자로 채워달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필요한 컬럼이 2개고 내가 로우를 2줄 추가해서 4칸을 만든 상태에서 다 채워졌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자, 그럼 2번째로 이 편집창을 쓰면 편리한 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이너 데이터셋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셋 쓰겠습니다까지가 저 녀석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바인딩 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코드에 관련된 값은 코드 값끼리 데이터에 관련된 값은 데이터끼리 이렇게 컬럼을 말 그대로 매칭하는 거 그게 쉽게 생각하면 바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OK 함과 동시에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화면에서 바로 이제 라디오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 생긴 게 보여지니까 요거 실행해가지고 보면 리스트 중에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걸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거 요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이니까 화면에 이제 가이드하고 쉽게 생각하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얘를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방향.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보여지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렇게 방향이 변경돼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자,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바인딩 그룹 바로 밑에 있는 어피런스 그룹입니다. 여기에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거 방향 있어요.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가이드처럼 변경이 되는 게 확인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 값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제가 바꿔도 그렇게 뭐 딱히 눈에 거슬리는 모습으로 결과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여기 조금 더 많이 넣어볼게요. 그러면 많으면 많은 대로 겹치지 않게 넘버링 그리고 데이터 값을 내가 화면에서 보는 녀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OK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2개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항목이 많아지고 방향만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텍스트가 다 잘리고 아이콘 다 겹치고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면을 다 구성한 상태에서 얘가 데이터가 조금 많아지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다른 애들 다 밀어가지고 얘만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정렬하는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보니까 한 줄로 가꾸만 방향만 변경하려다 보니까 애들이 다 겹치고 잘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봤더니 이렇게 2줄로 정렬을 하면은 아이콘도 안 잘리고 텍스트도 안 잘리고 뭐 3줄로 정렬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몇 행으로 할지 뭐 몇 열로 할지 내가 모양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2줄로 표현할 건데 제가 몇 행으로 할 건지 몇 열로 할 건지라고 그랬는데 그 행과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 우리 열이라고 하는 거 컬럼의 수로 생각을 하고요. 행은 로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줄로 하고 싶은 거예요. 2열로. 이때 그럼 내가 2줄로 하겠다, 3줄로 하겠다 표현하는 속성이 뭐냐? 여기 방향 위아래 있습니다. 컬럼 카운트, 로우 카운트. 그래서 컬럼을 제가 2줄로 하겠다, 2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정렬해 카운트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컬럼 카운트하고 로우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럼
영문은 텍스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뭘 하고 싶으냐? 예를 들어 내가 한글도 제대로 표현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하나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이거 두 개만 볼 거니까 편집해서 쓸 생각으로 왜? 여기 데이터셋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으니 나도 똑같이 자, 이너 데이터셋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데이터셋이 없다고 나옵니다. 아,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스태틱을 그려가지고 제가 여기 이 그린 스태틱에다가 보더 값을 한 20 줍니다. 그러면 얘가 보더가 20이 그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스태틱을 하나 또 그려도 이 스태틱의 보더가 20으로 됩니까? 안 되죠. 왜냐? 무슨 방법으로 한 거예요? 제가 컴포넌트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그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코딩을 직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구 거다? 얘 거다. 데이터셋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컴포넌트 직접 선택해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창의 이너 데이터셋 편집창으로 내가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저 라디오 거예요. 그러니 다른 애들은 이거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차피 확인하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이번에 같으니까 제가 그냥 요거 데이터 값이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요 상태에서 편집을 좀 할게요. 텍스트만 바꾸면 되니까.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한글도 표현이 제대로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컴포넌트니까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 우리 확인했다시피 라디오 껍데기만 있는 거에 데이터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이콘으로 작업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어제 체크박스 설명하면서 체크박스하고 라디오하고 구조가 같다고. 그런데 라디오를 한번 추가를 바로 해볼게요. 라디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아이콘을 집어넣을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라디오를 불러왔을 때 아이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맥락 다 똑같죠, 지금? 어제 리스트 박스 한 거나 오늘 아침에 프로그레스 바 한 거나 라디오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바로 텍스트하고 아이콘이 보여집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바인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보였다. 그럼 우리는 아이콘에 대한 작업은 누굽니까? 라디오 안에 이 항목, 우리 아이템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디오에는 누구로? 아이템으로 접근해가지고 아이콘, 속성 집어넣고 간격 주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체크박스는 체크박스 자체에다가 아이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어됐지만 라디오는 보시는 것처럼 차일드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이템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박스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아이콘하고 텍스트하고 간격을 뭐로 제어합니까? 패딩, 그렇죠? 텍스트 패딩. 그러면 이 텍스트 패딩으로 아이콘이 왼쪽에 있으니까 텍스트 패딩의 왼쪽 값을 줘가지고 제어했어요. 체크박스에서. 라디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왼쪽에 아이템이 있으니 이 아이콘이 있으니 간격은 또 똑같이 텍스트 패딩에 레포트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 텍스트 끝나고 다음 아이콘으로 오는 요 간격이 글자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나는 이거를 다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텍스트가 있고 아이콘이 왼쪽에 있어서 텍스트 패딩의 왼쪽 값으로
간격을 줬다면 뒤에 있는 아이콘하고는 어디 간격입니까? 오른쪽하고의 간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박스 같은 거 왼쪽 간격만 신경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아이콘하고의 간격도 맞추기 위해서 누구도 오른쪽도.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렇게 안 보이죠, 동일하게. 그럼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테마 안에 라디오가 패딩 값이 양쪽으로 작업이 안 돼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성되어져 있는 라디오 아이템을 가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패딩이 왼쪽 10, 오른쪽, 왼쪽 6, 오른쪽 10픽셀로 양쪽으로 다 이미 줬어요, 값을. 근데 어떻습니까? 화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자, 요거는 내가 만약에 이걸 인지해서 양쪽으로 패딩을 줬다. 그러면 그 값을 준 거가 화면에서 확인되기 위해서는 조금 변경해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컬럼 카운트, 로우 카운트. 얘가 마이너스 1 값이 돼야 돼요. 자, 텍스트 패딩의 양쪽 간격을 준 속성 값에 적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컬럼 카운트하고 로우 카운트 값이 마이너스 1 값이 돼야 된다. 요거 조금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해당하는 거 디자인 확인하실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박스하고 콤보를 봐볼게요. 리스트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나한테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리스트 박스입니다 하는 껍데기. 그 안에 내가 마찬가지로 바인딩이라는 걸 해서 여기에 값들, 그러니까 아이템들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콤보도. 그러면 둘 다 한번 봐볼게요. 얘들한테 필요한 데이터셋을 봤더니 자, 바인딩 그룹으로 갑니다. 똑같아요. 바인딩 그룹으로 갔더니 자, 리스트 박스에 필요한 항목이 코드하고 데이터예요. 콤보로 가서 봤더니 콤보한테 필요한 데이터 값이 마찬가지로 코드하고 데이터입니다. 둘 다 똑같이 코드 값하고 데이터 값이 있으면 바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아까 라디오를 제가 예를 들어 본 거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카피해서 약간 편집해가지고 썼다지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예 두 개가 컴포넌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대충 값 나오는 것만 보고 패딩 값 확인해가지고 넘기면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셋은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다가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이 필요하면 다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화면에다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 상단에 아이콘, 컴포넌트 아이콘 보시면 마지막쯤에 깡통처럼 생겨져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아이콘 선택하셔가지고 화면 아무데나 드래그 하시면요. 이거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화면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 화면의 바운다리는요. 밑에 탭 3개 있는 영역까지가 내 화면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분이 살짝 어떻게 되냐? 여기 눈금자 보여지는 영역은요. 쉽게 생각하면 형태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그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값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는 여기 하단 인비저블 오브젝트 영역 안에 데이터셋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할 때마다 여기에 넘버링 000102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데이터셋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우선 선택해가지고 보이는 속성으로 우리가 변경할 거는 없어요. 다만 이름. 000101 이렇게 네이밍 넘버링 되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바로 만들고 바로 그리고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네임 놔두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데이터셋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 기준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가져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만들든지 본인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자, 그래서 얘를 변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만드느냐? 더블 클릭해가지고 편집합니다. 그러면 아마 데이터셋을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창에 이렇게 아마 붙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창의 개념이에요, 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앞인지 뒤인지 아무튼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올 건데 나는 이렇게 창에 붙어져 있어도 작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해서 띄워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데이터셋 창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버튼으로 필요한 컬럼 2개 추가합니다. 하나가 코드였고요. 또 하나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로우 영역을 보시면 우리 아까 속성창 불러와가지고 보여줬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로우 추가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드 값은 겹치지 않게 넘버링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값들을 데이터 값에 자, 그래서 다 되셨으면요. 그냥 창을 만약에 붙여놓고 작업하시는 상황이라면 그냥 붙여두시면 되고 아니시면 이거 닫으시면 돼요. 창 붙이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열어놓으셔도 돼요. 하지만 창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이브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OK라던가 이런 개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자, 바인딩 그룹 가가지고 이너 데이터셋에 보면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데이터셋 리스트가 나오죠. 아, 이너 데이터셋 뒤에 있는 버튼의 이 리스트는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리스트구나. 우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해 볼게요. 내가 이제 이름 바꾼 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쓰겠습니다 하고 선택했는데 전혀 반응 없죠.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이너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 사용합니다지. 자, 우리가 말했던 바인딩, 요 개념 아니에요. 바인딩은 코드하고 코드값, 컬럼끼리, 데이터는 데이터 값. 그래서 뒤에 있는 드랍 버튼 여기 눌러보시면 리스트 나와요. 자, 이름 맞힌 대로 코드끼리, 데이터끼리 매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제가 요 옆에다가는 이거 이름 변경한 거 말고 밑에 있는 거로 선택했어요. 데이터셋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매칭을 하려고 보니까 보시다시피 컬럼 0, 컬럼 1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은 필요한 컬럼이 2개밖에 없고 데이터셋을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코드인지 누가 데이터 값인지 아니까 맞추는 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만든 지 오래됐고 컬럼이 엄청 많은 컴포넌트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름이 저렇게 컬럼 0, 1, 2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보기에 분명히 불편할 거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우리 아까 데이터셋 만들 때 필요한 컬럼을 추가하고 이렇게 변경한 이 이름 아이디가 리스트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01은 보시는 것처럼 안 바꿔가지고 그냥 01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인딩을 꼭 맞춰줘야 되는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 메뉴 이런 컴포넌트들은 컬럼의 아이디 값을 변경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콤보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2개의 항목이 필요하니 이너 데이터셋 뒤에 누르면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인딩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오브젝트 영역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땡겨가지고 쭉
드래그 하셔서 넣어줘야 되는 컴포넌트에 가져다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볼드로 표현되죠. 셀렉트죠. 이때 밑에 팝업 중에 이너 데이터셋 똑같아요. 이너 데이터셋에 똑같이 코드 데이터 이렇게 바인딩 맞춰주시면 아까 전에 우리 콤보 컴포넌트 드랍 버튼 눌렀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었던 녀석이 지금은 이제 누르면 리스트가 보여지고 선택한 거 창에 보여주는 거 요게 이제 콤보 컴포넌트예요. 리스트는 내가 지금 마우스 오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죠? 선택하는 거. 자, 선택된 컴포넌트 이렇게 창에 보여주고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트 박스하고 콤보 컴포넌트 작업하실 때 요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 마우스 오버하고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 요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 컴포넌트 보시면서 이렇게 뭐 내가 생각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언급했던 건데 얘네 두 개는 요 상태값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오버랑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리스트 박스 디자인을 볼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까 나 데이터셋 두 개나 만들었으니까 리스트 박스에 이너 데이터셋을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데이터셋 또 없다고 나오죠. 그쵸? 요거는 이제 그룹 단위로 보다가 조금 더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든 거는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가이드 공사 화면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영역에 만든 거예요. 라디오에다가 데이터셋을 어떻게 했느냐? 이너 데이터셋 속성창으로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 데이터셋은 누구였다? 저 컴포넌트 거였다. 그럼 다음에 리스트 박스와 콤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화면 04번 밑에다가 오브젝트 영역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은 누구예요? 화면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새로 하나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니 보시는 것처럼 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내가 매번 화면마다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브젝트에 만드신 거는 우클릭 해가지고 카피나 컷 하셔가지고 가져다가 해당 영역에 붙여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컬럼 추가하고 로우 추가하고 이런 거를 너무 모르겠다. 그러시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컬럼을 추가하고 로우를 추가한 영역이 데이터셋 영역에 이렇게 만든 거라면 옆에 소스라고 하는 영역을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내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어딘가에서 받은 이 소스의 텍스트 파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카피했는데 이거를요 마찬가지로 여기 새로 만든 소스 창 열어가지고 붙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 내에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내가 그거를 활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7번 해가지고 데이터셋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데이터셋 소스로 담아놓은 파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내일은 우리가 데이터셋 만들 게 컬럼이 막 많고 내용이 많은 녀석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스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자, 이 부분은 데이터셋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소스에서 받아가지고 카피해서 쓸 겁니다 라고 하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이 소스 창에다 붙여서 쓰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다각도로 활용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인딩 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이너 데이터셋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자,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리스트 박스 껍데기만 나왔으니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 공간을 어제 확인했어요. 텍스트 높이만 딱 와서 붙는 거기 때문에 패딩 값으로 그 영역을 설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라디오라는 것에 라디오 아이템으로 작업한다면 리스트 박스는 리스트 박스의 아이템으로 작성한다. 자, 그럼 콤보가요. 콤보가 어떻게 생겼냐? 드랍 버튼이 있고 그 드랍 버튼을 눌렀을 때 리스트가 펼쳐지고, 그렇죠? 그 리스트가 선택이 된 게 편집창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콤보를 드랍 버튼까지는 조금 확인해 봤었지만 그거 한번 보면 콤보에 리스트가 있죠. 그렇죠? 이 리스트. 그럼 이 콤보의 리스트는요. 누구에 대한 디자인이냐? 요거 팝업 불러오는 리스트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처럼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의 콤보는 데이터셋이라면 이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항목들을 넣어주는 거겠죠. 그러니 이거랑 똑같이 패딩으로 여백을 맞춰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콤보에서는 누구로 들어가는 거? 리스트 안에 집어넣는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콤보가 이렇게 생각보다 한뎁스가 우리 맨 처음에 차일드 설명할 때 한뎁스가 더 들어가는 구조였네요 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리스트,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작업하실 때 하나씩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미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에서 한뎁스 더 들어갔던 게 그런 의미구나. 요거 아이템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겠죠. 콤보에서는. 리스트 박스에서는 리스트 박스에 바로 리스트 아이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지껏 컴포넌트는 뭐 차일드의 뎁스가 들어가더라도 아이콘 선택해서 그리면 그래도 그 구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라고 하는 셀렉트의 역할을 하는 3개의 컴포넌트는 껍데기만 그려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값을 집어넣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컴포넌트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한 5분, 10분 정도 데이터셋 바인딩 하는 거 설명할 때 같이 해보시라고 제가 막 시간을 따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2시에 다음 시간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이 부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